있다고 생각한다. 그러면 나는 그 이상 이유는 내가 책임질 게 없다.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지만 내가 내 규칙, 내 의무에 따라서 행동하고 나서 그 위에 그것까지는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. 라고 이제 주장하는 간 뜻이거든요.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거는 아니 아무리 뭐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지만 그게 네 목숨이 달려 있는데도 그 규칙을 뭐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도 아니다. 그 자체는 내가 인간으로서 내 스스로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 내가 만약에 스스로 그 규칙을 따르게 한다면 나는 뭐 인간으로서 내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그것은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모르죠. 그는 뭐 예를 사람마다 들어서 그러니까 내 규칙이라는 게 위기에 빠진 약자를 보면 내가 구해야 된다는 게 내 규칙이라고 양심 정하더라도 의무라는 거죠. 양심 의무라도 당장 기차 달려올 것 같으면 그냥 안 달려드는 게 보통 사람들의 판단인데 일단 뛰어들고 그 이후의 In 상황에 1 대해서는 kilometer, 뭐 speed 분명히 limit 맞겠다. cameras, 100 kilometers per hour. 그리고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지.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둘이가 다 사는 방향으로 나는 하여튼 움직여야 뿐이다. 된다라고 하고 만약에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둘이 다 죽을 수도 있고 한 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둘이 다 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칸트식 동기주의. 약 1km,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. 전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해. 그렇죠. 근데 칸트가 딱 하루 빠져먹은 게 바로 그 우리 정프로 좋아하는 에미를 읽는다고.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.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 주행하세요. 2004년까지는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아예 Analyzing current traffic 뭐 conditions. 과학하는 거, 학문하는 거랑 네. 여자 만나는 거 말고는 별로 아버지랑 같이 뭐 이런 즐기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없었다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과시를 한 것 같아요. Continuing navigation with current route. 폭락이 일어났지 않습니까? 네. 주식 In 시장에. 1 kilometer, 그걸 몰라요. speed limit ca- 그거 나는 몇 달 뒤에 그 소식을 알았어. 이런 이야기 해준 걸 좋아했대요, 자기가. 세상 니네 그 힘들게 사는 건 나는 별로 관심이 관심 없다. 근데 이런 교수님이 있더라고요.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네. 그 당시가 1992년이었거든요. 1990년에 당시 그 민정당하고 뭐 통일민주당,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해가지고 3당 합당을 합당, 했거든요. 네. 그게 큰 사건이었단 말이죠.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 그때 학교 다닐 때 92년이잖아요.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지금 민정당 아니야 이런 거야. 진짜 몰라. 그러니까 3당 합당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당연히 민정당 아니야 이런 식이야.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되게 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몰랐다기보다 좀 약간 지금 오펜하이머처럼 나는 공부한다고 그런 게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어 이런 느낌을 그렇게 또 즐기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. 맞아요. 있어. 그런 사람. 약 2km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대통령선거에 투표권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. 이걸 자랑스럽게 보너스 트랙이죠. 네. 나는 뭔가 속세를 초월했다 이런 자꾸 인상을 주고 싶었던 거죠.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동료들은 이제 좀 좌익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죠. 그래서 사실은 뭐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하던 아무런 뭐 별로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런데 1934년에 당시에 버클리 주변에 항구들 있지 않습니까? 샌프란시스코 그 항구 쪽에서 부도 노동자들, 하역 노동자들 파업을 일으켰거든요. 근데 그때 그 파업을 일으키는데 이 파업을 진압하는 흔히 말하는 부사대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사람들로 버클리 대학의 미식 축구 선수들을 고용한 거예요. 아이고야. 운동 선수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으쌰 미식 축구 이게 몸싸움 잘하잖아요. 아유.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노동자 집회에 가자 하면서 처음 눈을 떴다는 거예요. 바로 오피가 그 노동자 집회를 가면서 이제 이게 뭔가 이 사회가 뭔가 이런 걸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고 특히 자기도 이제 결국 그 반유태주의가 당시 고조되고 있었거든요. 네. 경제가 어려워지면 유태인들이 아무래도 금융이라든지 이런 뭔가 돈이 좀 갖고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핍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 오피가 하버드 대학 들어갈 때 유태인 쿼터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화가 계속 확산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내가 친구 같은 버클리의 물리학자 로렌스는 최상류층의 어떤 클럽에 들어갔는데 네.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.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그걸 의식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도 나름 꽤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달라져가는 거죠. 괜찮지. 그리고 아주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. 나중에 오펜하이머 인생에서 나중에 오펜하이머 경력에서 이 여인과의 만남이 네. 오펜하이머를 예를 들어 이제 좌익으로 모는 아주 근거가 되는 그런 운명의 여인을 만나는 거죠. 오피가 만난 그 여자 이름은요? 진 테트로. 테트로? 예, 진 테트로. JT. 진 테트로. 맞잖아요. 그렇죠. 진이죠, 뭐. 그러니까 이름.